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2주간 연달아 지금 우리 학교는 DP의 시즌2 제작을 알리며 그간 급격히 타격을 입었던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렇듯 최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입니다.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시청하고 함께 웃고 울고 즐기고 있죠. 하지만 지금에야 시간이 지나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적인 인기가 한국인들에게 조금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전 세계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간 많은 역량을 쌓아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한국 드라마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긴 했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는 신파극이 주를 이룬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른바 한국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K신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관객들의 눈물을 쥐어 짜내는 것을 의미하면서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K신파가 오히려 전 세계인들을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한미국 영상미디어 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는 미국의 것들과는 매우 다른데 한국 드라마는 감정 전달이 매우 잘 되고 애초에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도되었다며 한국의 드라마에는 일종의 순정이 담겨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매우 흥미롭다며 한국 드라마에는 모든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미국 콘텐츠를 볼 때보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훨씬 더 그들의 사연과 성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죠. 이러한 부분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기존의 콘텐츠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름을 가져다주게 되고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며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고 비판받던 K신파가 해외에서는 색다름을 가져다주고 등장인물에게 훨씬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으며 세계에서 K드라마 열풍을 이끄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작가들의 에세이를 공개하는 일렉트릭 리트에서는 이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를 잃었던 한 여성 작가가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이라는 친구를 코로나19로 인해 잃고 오랜 장기 봉쇄 속에서 우울증을 겪었는데 이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아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해당 에세이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장기 봉쇄가 지속되는 한겨울에 나는 그녀의 소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잘 써내려가고 있다고 내게 답장했고 동시에 이런 장기 봉쇄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을 본 적이 없다면 꼭 보라고 내게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된 것이다. 이 드라마는 한국인 사업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도중 돌풍을 만나 DMZ 넘어 북한으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리정혁 대위를 만나게 되고 그가 그녀를 구해 다시금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에 나는 푹 빠지게 되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동시에 스토리가 천천히 흘러갔다. 그래서 드라마의 내용들은 나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게 다가왔다. 내가 눈을 감으면 드라마 속의 인물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함께 울었고 다음날 밤에는 완벽하게 쓰여진 드라마 속으로 다시금 빠져들게 되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될 때쯤 나는 30살인 내 친구를 코로나로 인해 떠나보내야만 했다. 이 글은 조이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한 글이 아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와 함께했던 우리들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나? 그녀는 그저 내 친구였다. 그리고 이 에세이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 또한 아니다. 이 에세이는 그저 내가 겪은 고립된 상황과 같은 곳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조이의 죽음의 초기에 나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깝다고 생각했다. 나는 밤낮으로 그녀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우리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대화를 다시금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가 진행했던 인터뷰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오래된 이메일들을 모두 읽었고 그녀가 내게 보내주었지만 당시에는 보지 않았던 그녀의 악기 팟캐스트를 보기 위해 등록했고 시청했다. 나는 가상세계 속에서 다른 시간 속에 그녀를 만났다. 그녀가 SNS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녀가 살아있다고 느꼈고 그녀가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떠났다는 것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이와 더욱 가까워졌다는 기분은 금세 곧 혼란스러운 슬픔으로 바뀌었다. 극도의 슬픔이 모두 나에게 두려움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때 집안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은 더욱 조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때 나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았다. 그리고 이후 17편의 다른 한국 드라마들을 더 보았다. 이 드라마들은 대부분이 각각 1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에피소드당 60분에서 90분씩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매 드라마의 엔딩을 맞이했을 때 허구적인 인물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움이었다. 내가 세리와 리정혁 대위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스타트업에서는 달미와 도산을 만났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홍주, 유검, 우탁과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타미와 차연,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소희. 이 구역의 미친 엑스의 민경 이 모두를 드라마에서 만났다. 때때로 나는 조이와 함께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에 존재하는 로맨스가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외국 사람이라는 점이다. 매달 똑같은 4개의 벽에 갇혀 있는 동안 낯선 곳에서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이 드라마들이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멀어지게 만들며 조이의 죽음을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로맨스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복잡하고 놀라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면과 이야기에서는 거의 항상 술 취한 장면, 첫 키스, 장난스러운 장면, 두 번째 로맨스, 곧 알게 될 연인 사이의 어린 시절과의 연결, 한 명이 잠들었을 때 서로 키스하는 장면,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만드는 장면, 죽어가는 연인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 서브웨이에서의 식사 장면 등 대단히 중복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드라마 속의 한 인물과 동일시하는 순간 각각의 장면들은 대단히 놀랍고 독특한 위치에 있고 다음 서사를 위해 다른 작업을 하고 독특한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친구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내게 화슬픔, 질투와 관련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내 친구 조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가끔씩 나는 이 격리 속에서 조이 없이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달라졌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 자신을 달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서로를 각자의 슬픔으로부터 구한다. 그들은 사랑스럽게 서로의 등을 토닥거리고 그들은 서로 살고 싶게 만든다. 최근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서 만났다. 물가에선 추워서 바람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껴안으며 지난날의 슬픔들을 덜어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